이번에 찰코 캐년 발표를 맡게 된 유승우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거 주제 선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탐사도 갔다 오지 않았고 태어나서 찰코 캐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2주 동안 준비했는데 정말 이 베이직한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져간 자료랑 DVD랑 가져갔는데 지금 재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찰코 캐년에 대해서 역사 그리고 위치 간략하게 짚어갈 거고요. 농업하고 지형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마지막으로 천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저 천문학은 저 건축물을 설계하는데도 거의 기본 바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다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찰코 캐년의 정식 명칭은 찰코 컬처 내셔널 히스토리컬 파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푸에블로 보니토라는 그레이트 하우스인데요. 안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지붕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저기에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작은 구멍 하나하나가 다 집이고 의식 행사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에서 다시 볼 건데요. 푸에블론이라고 불리고 푸에블로 피플이라고 불리고 아나사지 인디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니족이나 호피족은 저 아나사지인들을 발음하기 어려운데 저렇게 불렀고요. 저 호피족도 저렇게 불렀는데 각각 의미가 아나사지 인디언은 ancient ones, ancient enemy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주니족이 불렀던 저런 명칭은 people who live in the round house, 동그란 집에 살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호피족은 이제 people of the remote past 이렇게 저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그림이 키바라는 원형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안에서 의식 행사도 하고 불을 지펴서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는데요. 우선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900년에서 1150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데요. 그때는 차코시라는 강이 흘러서 이제 농지에 물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사도 지으면서 이제 건축물도 많이 세워지고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약 1550년부터 극심한 가뭄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열도 일어나고 여러 부족들이 지금의 이제 주니족이나 푸에블로 인디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각각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600년 정도 정말 흙더미에 가라지었다가 1846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189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했는데 이때 찾은 것이 푸에블로 보니토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가상으로 복원을 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지붕이 다 둘러싸여 있고 각각 방 안에는 이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도 있고 의식 행사를 할 수 있는 저런 동그란 키바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통틀어서 그레이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내셔널 모니먼트로 지정이 되었고요. 1980년에는 내셔널 히스토리컬 파크로 이렇게 정식 명칭이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이 되었고요. 1987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발굴 작업과 보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00여 개의 유적지와 그런 여러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후세대에 가서 과학기술 발전할 때 더 발굴을 한다고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적지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저기 하얀 글씨로 점 찍혀 있는 부분이 찰코 캐년인데요. 위는 콜로라도, 유타 이렇게 네 개의 코너에 뭉쳐져 있는 뉴멕시코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보는데요. 콜로라도와 유타 이렇게 네 개의 도시가 있고 저 분기점 북서쪽에 노란색 점이 찰코 컬처가 일어난 곳으로 확대해 보면 이 부분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확대해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게 초록색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사막이고 흙이고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거대한 건물들을 지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찰코 컬처가
이루어진 곳이 저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차코 캐년에서 복잡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나 그 자료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차코 캐년은 우선 분지였어요. 그래서 그 메사라는 노스 메사, 사우스 메사 이렇게 메사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분지로서 이렇게 레인 섀도우라고 하나? 그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그 비바람 같은 게 그 안쪽에는 잘 들어가지 않아서 항상 그 안쪽은 건조하고 이제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건조한 기후의 환경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코시라는 이제 그 강 같은 물이 그 노스 메사, 사우스 메사 사이에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인해 그 주변에 많은 농작물을 키웠고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멕시코 북서쪽을 산주안 베이슨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를 해서 이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띄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이잖아요. 물이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렇게 지금 차곡 컬처가 일어나는 곳은 전부 이런 평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되면은 원활하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퍼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에서 제가 스캔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물이 흘러서 사막이 지난 이렇게 풀로 자라고 이렇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던 지역도 많이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물이 실제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페이지를 제가 붙여서 약간 저 메모가 맞진 않는데 제가 스캔한 사진인데 여기 노스 메사가 있고 여기 사우스 메사, 웨스트 이렇게 높은 산지가 약 슬라이드 밑에 적혀있는데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약 몇 년 전부터 저게 솟아 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분지의 특성을 띄어서 이 안쪽에 있는 곳은 굉장히 건조하고 물 공급이 적은데 다행히도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차코시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형성을 하게 돼서 여기 점점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레이트 하우스와 스몰 하우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 주변으로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차코 컬처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 동서남북에서 기후풍이 이렇게 불어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도 내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비도 내리고 이런 기형적인 특성을 이 사방에서 이런 풍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자료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모든 그 요소들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강우량과 적설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여름에 봄에 그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팩트로 작용을 했는데요. 여름에는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요. 실제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눈도 내리고요. 사막이지만 사막과 같은 기후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서 이 눈들이 봄이 되면 녹으면서 그 차코 워시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수수와 그 작은 콩이나 그런 걸 재배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아주 유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계단식 이 문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옥수수나 콩 같은 작은 그 작물들을 주변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면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여기 남쪽에 남쪽 이 부분으로 그 눈이 천천히 녹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눈이 천천히 녹아서 그 봄에 이제 작물을 심을 때 그 뿌리 깊은 바닥에서부터 그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는 주로 북쪽보다는 약간 밑에 쪽에서 이렇게 짓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축으로 넘어가는데요. 보시는 게 이제 그레이트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 저 동그란 구멍들이 다 키바입니다. 키바라고 이제 의식 행사도 진행을 하고 안에 불도 피워서 어떤 이제
주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약간 신께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도 하고 이런 네모난 이게 하나가 전부 다 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붕이 열려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복원한 모습인데요. 여기 지붕이 다 둘러싸여 있고 이 위에 보면은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에는 사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다른 구멍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런 키바들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문이 있었는데 이런 작은 벽돌 같은 모양의 집들은 이 안에 집과 집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글로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에서 제가 스캔한 건데 실제로 그레이트 하우스 내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나 뭐 의식 같은 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그레이트 하우스 안에 키바들이 많은데 실제 이걸 제가 본 게 여기가 지금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이 입구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작겠죠. 근데 이 키바의 사이즈를 보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최대 많은 곳은 4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었다는 게 참 놀랍고요. 그리고 키바는 실제로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붕이 다 있습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안에서는 이제 메디테이션, 세레모니 그리고 댄스 이렇게 의식을 할 때 쓰는 댄스 같은 게 있었나요? 춤 같은 게 있었나요? 그리고 소셜 이벤트나 퍼블릭 계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뭐 상의를 한다든가 뭐 의논을 할 때 이렇게 주로 쓰였다고 하고 이것은 주니 키바 안에서 1895년에 실제로 들어있는 사진인데 제가 가져간 자료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실제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키바를 제작을 할 때 그 어도비 점토라는 그 집과 흙을 뭉쳐서 이렇게 네모난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키바를 만들었는데 이런 키바를 만들고 나중에 그 그레이트 하우스의 사우스 노스나 이스트 웨스트 벽 월을 만들 때 이런 작은 하나씩 전부 다 어도비 점토로 이렇게 만든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이건 많이 유실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높게 이렇게 큰 벽을 이뤘다고 확인. 우리 잘 다 들어봤어요. 네. 저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키바 이걸 실제 설계도를 마찬가지로 이걸 제 인터넷 찾았는데 이렇게 나무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쌓고 그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다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환기구의 역할도 하고 이쪽 보면은 여기 환기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바깥에 나와 있는 구멍이 여기고요. 이쪽으로 약간 환기의 역할을 했던 걸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그레이트 하우스의 이렇게 모식도 들어보면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고 이 안에는 뭐 곡식도 조정하고 사람이 주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앞쪽에 이제 키바나 이런 작은 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요. 그 고대 이제 그 과거에 살았던 그 조상들이나 인디언들은 농사, 사냥,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그 캘린더 역할, 일정한 그 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달의 주기나 해의 주기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캘린더를 찾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찾은 뒤에는 그것을 토대로 건축물을 배열을 했는데 뒤에 사진 보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그때 가보셨나요? 그때 저는 많이 봤어. 네. 있고. 네, 그래서 이 명칭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큰 이렇게 솟아오른 큰 이제 바위 덩어리인데요. 이 꼭대기에 보면은 그 큰 널바지 같은 큰 돌 이 세 개가 이렇게 딱딱딱 놓여져 있는데 그 안에 나선형 암벽 그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의 주기를 찾고 달의 주기를 찾았는데요. 그 이분이 그 제가 가져간 DVD 자료를 제작하신 분인데요. 안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분께서 저거를 처음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큰 돌이 세 개가 세워져 있고 그 사이로 이제 그 분지, 그 하지, 동지 그리고 그 봄과 가을 이렇게
각각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위치가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명확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실 때는 이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요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제 칼날 모양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고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양쪽 끝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빛이. 그리고 이제 봄이나 가을이나 봄 때는 이렇게 큰 나선형 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작은 나선형 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렇게 빛이 투사가 되는 이런 일련의 모양들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일년의 주기를 알고 달의 주기를 알고 그래서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겨울은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굉장히 놀랐고요. 실제로 이게 그 빛이 투과되는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겨울입니다. 네, 겨울이고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빛이 올 때는 이제 봄이나 가을쯤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이사람이 찾았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나선형 그 좌측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 문양이 이 푸에블로 보니토 이 그레이트 하우스 이 하우스를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을 형상을 한 건데요. 이 화살표 방향이 그 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스가 이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은 해가 푸에블로 보니토 위치에서는 북쪽에서 이제 보였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도식을 암벽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뭘 진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것은 그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이쪽 이게 동에서 서 그래서 푸에블로 보니토라는 그레이트 하우스와 최트로 케아츠라는 이런 그레이트 하우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은 이 두 개가 쫙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지은 게 아니고 이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좌우를 알게 되니까 북남도 알게 돼서 이런 그레이트 하우스나 이런 그레이트 하우스의 위치가 명확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건 이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그 패턴을 따라서 이게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큰 지도로 볼 때는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축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모양을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와 물명은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침략의 흔적이나 강제로 빼앗겼다고 여기 말한 이렇다 할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1150년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 안에 내부 분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가까운 다른 인디아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흩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잘하죠? 네, 괜찮아요. 아니, 그 발표한 사람은 다 묻고 싶은데, 어때요, 느낌이? 네, 발표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제가 이때까지 정말 무지에 급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근데 네, 저도 이제 생리학이 전공이라서 자연과학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인류 역사나 이런 거 전부 하나로 다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불어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참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좀 학생이 했던 거 파워포인트 아무거나 하나 좀 한번 열어보죠. 어때요? 지금 학생이 처음 발표를 했는데, 한 열흘 전에 제가 갑자기 일을 한탕을 했거든요. 헐떡결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 스타일이, 자료, 어떤 느낌 들어요? 지금 학생이, 내가 본 사람이 탑다운식 사고에 건접해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네, 근데 수도 없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점이 파워포인트 한번 하더라고요. 네. 제가 다른 분 몇 가지 코멘트 드릴게요. 한테 계속해봐.
자, 그다음 아무거나 이렇게 해요. 자, 미리 이제 앞으로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 한두 가지 멘트를 드릴게요. 위에 있는 이 바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있는지 몰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저 숫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어떤 화면을 볼 때 저런 의미를 다 무의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처리를 해요, 우리 브레인이. 그럼 부담이 돼요. 그 본론에 집중을 못해요.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아주 정밀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필요 없는 걸 다 줄이는 게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준비할 때 그다음에 배경색도 이거 그냥 투명하게 하면 훨씬 더 드러난다고. 그 다음에 1번 여러분 좀 엔터 계속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저기 나중에 5번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5번까지도 카운트하고 있어요. 저거 보면서 또 무의식 중으로 1번이 있고 5번은 무슨 의미지 저게 뭐 이렇게 분류를 나왔지 이렇게 하면서 의식이 약간 그걸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실 때 자 요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제 전적으로 탑다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엔터 해봐요. 빼해봐요. 내가 바로 원했던 자료 이런 자료예요. 근데 내가 지금 김동수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포인트가 그거라고. 탑다운식 사고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한 장의 사진이 진짜 많은 걸 줘요. 갔다 온 사람들한테. 딱 보면 다 빼버리고 착복해는 저거 있구나. 근데 의외로 자료를 준비하신 데 보면 이런 자료를 드물어요, 사실은. 본질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흔한 자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알잖아. 근데 같은 사람들도 포콘 이쪽이었었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 내놓고 이거 짐작하는 사람 있어요? 22명 갔는데 착고 캐년이 정확하게 포콘을 어디쯤 있었는가 머릿속에 그려준 사람 있어요? 없잖아. 바로 그거죠.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자료 하나 머리 각인시키고 나면 탑다운식으로 많은 걸 우리가 파생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갔다 온 사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자료가 아니야. 이거는 번지르기만 하지 핵심을 분산시켜버려요. 자료를 쓸 때 이거 다 채워버리고 이거 4개만 하고 이거 좀 다시 살렸으면 뭐가 더 좋은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거 괜찮아요. 이거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갖고 내가 이명수한테 계속 전화했던 경우가 바로 이거야. 다 생각해버리고 이거만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냐 하니까 이거 작다하게 이름 적어놔 보세요. 헷갈려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 오잖아요. 와 한가한데 확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의식 속에 남아요. 오랫동안 전달이 돼요. 자, 그 다음. 좋아요, 이제. 자, 이거 보세요. 3번 이거 의미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번호 1년 다 붙일 때도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프로세스 해요, 저거. 그래서 앞으로 파워포인트 만들 때는 일체 그 본질에 간지 아니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색깔도 지우면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다릅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든 원리대로 다시 재구성하면 아주 선명하고 그냥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해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만든 거예요. 색깔 지우려고 하는 거. 이거 다 1년 남아 안 써도 돼. 그냥 점 찍고 이름은 탁탁 적고 흑백으로 딱 해보세요. 확 들어가지. 그 다음. 자, 내가 이제 좀 얘기해보세요. 이런 자료가 내가 그렇게 저 학생이 왜 탑다운식 사고에 가깝다고 생각했냐면 해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수업을 같이만 많은 걸 부탁해보면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해봐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자료 아주 잘 찾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발표도 기본은 이해야 되지만 봐요. 자, 물어봐. 우리 갔다 온 사람들 22명.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확 드러나잖아. 우리가 진짜 이거 갔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건물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오늘 하나 올라갔었잖아. 이런 거 아주 좋은 자료.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앞으로 파워포인트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확 드러나잖아. 이 전체하고 지금 모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하지만 자꾸 땡 해봐요. 땡. 여기 이런 거 지금 3번 하고 이 번호 였는 거 별로 의미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선 끊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계속 이게 프로세스 된다니까. 이게 무늬들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빼봐요. 자, 우리 갔다 온 사람들도 이 정도 자료 모는 거 있잖아. 자, 내가 이거 들으면서 뭔 이야기가 나면 내가 해양탐사 7번째 갔다 오면서도 계속 남는 게 뭐냐면 도대체 강하게 가지 않은 건 무슨 차이란 말이야. 좀 심하게 차이 없어요. 학생 관점에서는 안 가도 돼요. 좀 심하게 가면.
자, 우리 지금 중땅 해갖고 저 학생하고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저 학생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지금 저 학생이 발표하는 자료, 우리 간 사람들 사실 반 이상 모르는 자료예요. 우리가 우리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만 가서 내가 좀 더 생생하게 느꼈는데, 근데 자신 없어요. 가서 느꼈는데 뭐가 느꼈는지 하면 에피소드가 남아있어요. 김양수 선생님 저 올라가고, 우리 그 광안 왔잖아요. 와서 처음부터 노력을 하고, 나중에 세월 지나면 그 에피소드만 남아요. 근데 그게 학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사실. 오히려 우리 기억이, 제가 이제 이쪽 갔다 오면서 내가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문자가 위대하고, 책이 위대하다는 걸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만 나는 거예요. 책으로 문자로 들어간 사람은 안 간 사람보다, 실제로 현장에 돈 많이 내고 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저 해외학습 탐색하면 할수록 느끼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보다 우리가 인터넷에 그 공부를 치밀하게 하면 재구성할 수 있어요. 이건 유명한 그 명제 부카와 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일본 문화를 진단하는 가장 지금까지도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그 부카의 칼을 지었는 그 베네딕트 그 사람이 인류학자인데 미국에서 평생 있으면서 일본 문화를 분석한 책인데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하도 이상하고 인터뷰에서 일본의 세계적인 책을 쓴 사람인데 일본을 안 가본 거예요. 왜 안 갔나 했더니 학문적 오염이 될까 싶어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일본에 발 한 번 안 디뎌도 일본 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전 인류한테 감동 없는 책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호주 갔다 온 사람들하고 안 갔다 온 사람, 미국 호주 책 쓸 때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이 책도 안 갔다 온 사람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갔다 온 사람 남는 건 뭔지 알아요? 그냥 찌르고 에피소드밖에 안 남아요. 간단하죠. 근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실은. 그 간 사람들이 내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물밑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됐어요. 가면 우리가 이 정보 다 준비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하면 차 안에서 이제 모을 때마다 그걸 같이 그 환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도대체 이때 1100년도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함께 움직였더라면 그야말로 하나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어요. 공부한 지식의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하러 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모두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해외학습 안 간 사람이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깊이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뭐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오늘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진짜 탑다운식으로 조금 더 훈련을 하면 앞으로 프레젠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정보를 접근하는 방식이 맞아요. 자, 그 다음 또.